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48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시면 커다란 5번 해가지고 용접 작업 및 전기 설비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용접 작업이나 전기 설비를 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작업상의 화재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까.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한번 보시면은 기억에 용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가연물에서 격리된 곳에서 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니은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물의 곁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디귿에 마루 바닥이나 벽, 창 등의 갈라진 틈에 불꽃이 튀어 들어갈 경우가 있으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불꽃이 튀어 들어가서 만약에 그 튀어 들어간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 리을에 실내에서 할 때는 가연물에서 가급적 떨어져서 가연물의 불연성의 커버를 덮고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 그렇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줘라. 요 말이죠. 그 다음 미음에 작업 중에는 완전한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알맞는 소화기를 준비해라. 뭐 요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때요? 아주 당연한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전문제 풀 때는 키포인트만 딱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상식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편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44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전기설비 돼 있는데 전기설비는 굳이 다루지 않을게요. 요거는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상 읽어보면은 그 앞에 나온 용접작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큰 동그라미 2번에 아크 용접의 안전작업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보기 전에 잠깐 한번 넘어가 보면 450페이지에 가스 용접 작업의 안전사항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아크 용접, 가스 용접 요 두 가지 안전사항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거의 단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하지만 보면 어때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 그냥 쭉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보기 전에 제가 요 두 가지를 일단 개념 정리 한번 합니다. 아크 용접, 그 다음에 가스 용접이에요. 자, 아크 용접, 그 다음 가스 용접. 요 두 가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거기 449페이지에 아크 용접의 안전작업 옆에다가 요렇게 좀 써주세요. 얘를 다른 말로 전기 용접이라 하고요. 그리고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전격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격이라는 말은 감전하고 같은 의미예요. 감전을 방지해야 돼요. 감전을. 그 다음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 그 가스토치 있죠. 가스토치의 아세틸렌과 산소를 이용해서 그 토치 앞에다 불꽃을 가지고 용접하는 형태. 요거를 가스 용접이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세틸렌을 쓸 때도 있고 프로판을 쓸 때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번갈아가면서 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교재에서는 아세틸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뭐예요? 얘가 가연성 가스거든. 그 산소는 조연성이에요. 연소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용접 같은 거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느냐? 요 아세틸렌이 누출됐을 때 스파크가 탁 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스 폭발. 그래서 450페이지 가스 용접 작업의 안전사항 옆에다가 요렇게 같이 써줍니다. 화재 및 가스 폭발 방지. 자,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가지 키포인트만 딱 정리하면 돼요. 아크 용접은 뭐다?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전격을 방지해야 된다. 전격이 뭐다? 감전. 그 다음 가스 용접은 뭐예요? 가스 아세틸렌 같은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데 요 가스가 누출되면은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를 주의한다? 화재 및 가스 폭발.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포인트만 딱 알아버리면은 이제 안전관리 문제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크 용접은 전기 용접이다. 요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49페이지 우선 돌아가가지고 아크 용접의 안전작업 다시 보는데요. 자, 쭉 읽어보기 전에 제가 줄 거라고 하는 문항만 일단 줄을 먼저 꺼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줄 끄고요. 쭉 줄을 꺼주세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8번에 줄 꺼주시고,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16번에 줄 꺼주세요. 16번에. 그래서 줄 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어차피 쭉 다 읽을 거란 말이요. 다 읽을 건데, 다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이거를 다 외우진 못하잖아요. 다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긴가민가 한 부분은 다시 책을 돌려가지고 보면서 줄건 부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줄은 다 껐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1번에 용접 작업자는 용접기 내부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왜? 아크 용접은 전기 용접이잖아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에 용접기의 리드 단자의 케이블의 접속부는 반드시 절연물로 보호한다. 이것도 뭐예요? 손이 가까이 되면은 잘못하면 감전이 일어나니까 케이블을 반드시 절연해줘라. 자, 그 다음에 3번 홀더는 항상 파손이 없는 완전한 것을 사용한다. 홀더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 용접기에 내가 직접 잡고 하는 그 용접기 있죠. 용접봉을 끼웠다 뺐다 하는 그거를 홀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홀더는 당연히 파손이 없는 걸 써야죠. 파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외부의 플라스틱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쇠 조각에 손이 닿아버리면 감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손이 없는 걸 사용한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그럼 4번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끄거나 커넥터를 풀어두며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를 버려두지 않도록 한다.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감전 될 수가 있죠. 함부로 이렇게 막 던져놓으면은. 커넥터는 뭐예요? 케이블을 빼놔라. 요런 얘기고. 자, 다음 5번 용접봉을 갈아 끼울 경우에는 홀더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다 해서 용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아크 용접이라는 거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아크 용접도 결론은 뭡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로 쇠를 녹여가지고 용접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갈아 끼울 경우 홀더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다. 요거는 감전 방지도 있지만 홀더가 용접봉을 갈아 끼울 때 어때요?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야. 그 화상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감전과 화상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몸에 닿지 않게끔 조심하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에 작업장을 이동할 경우에는 홀더와 홀더선을 바닥에 끌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고. 7번에 용접봉의 홀더의 크램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끼운다. 단단히 용접봉을 고정시켜라. 요런 얘기죠. 그 다음 8번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절연용 홀더를 사용한다. 그렇죠. 당연히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연용 홀더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홀더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캡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 피복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 10번에 캡 타이어 케이블을 바닥 위에 배선할 경우나 통로를 횡단함으로써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철판으로 보호하거나 통로에 발판을 만들어 그 위에 배선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11번에 피용접물 또는 작업대에 접속된 접지선이 완전한지 점검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접지선이 있어야지만 감전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 12번 차광 유리는 아크 전류의 크기에 적당한 번호로 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 다음 13번 용접 작업장의 주변은 차광막을 세워서 아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왜?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 눈에 아다리 걸리면 안 되니까 2차 피해를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용접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통풍, 환기를 해서 유해가스를 호흡하지 않도록 한다. 해서 용접 가스가 뭐 이제 법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거 많이 마셔서 좋을 거 없죠. 그래서 통풍시설도 좋아야 된다. 자, 그 다음 15번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통풍,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보호 호흡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위에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 16번 아연 도금 강판의 용접에는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환기를 충분히 한다 해서 아연이라는 물질도 낮과 같이 체내에 들어가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아연 도금 강판을 용접할 때는 충분히 통풍하고, 그리고 뭐예요? 방독 마스크를 좀 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방독면을 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송기 마스크라던가 조금 이제 용량이 작은 방독 마스크를 써주는 게 좋죠. 자, 그럼 17번. 용접 작업 시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끼고 필요로 하면 에이프런 이거 앞치마입니다. 용접 앞치마. 그 다음 팔목 커버, 무릎 바지, 발 커버를 사용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18번. 용접 작업장의 주위에는 기름, 나무 조각, 도료, 헝겊 등의 타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요 줄 끈 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5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가스 용접 작업의 안전사항 해가지고, 자,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화재 및 가스 폭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줄을 좀 긋겠습니다. 1번 줄 꺼주시고, 3번 줄 꺼주시고, 4번 줄 꺼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7번 줄 꺼주시고, 9번 줄 꺼주시고, 10번, 11번, 12번 줄 꺼주시고요. 자, 그럼 좀 내려가서 16, 17, 18, 19번 줄 꺼주세요. 그 다음 또 내려가서 22, 23.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번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자, 줄을 다 끄셨으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용접 착수 전에는 소화기 및 방아사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화재 방지죠. 그 다음 2번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3번 기름 묻은 옷은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입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좀 중요해요. 화재 방지. 그 다음 4번 역화하였을 때는 산소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자, 요 역화라는 건 뭐냐면은 가스 산소 용접기 가스토치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는 팁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는 연공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좀 축소해서 제가 그릴게요. 여기 위에는 산소 밸브, 여기 아래에는 가스 밸브. 그래서 요 가스를 열게 되면 아세틸렌이 쭉 공급이 되는 거고, 산소 밸브, 요 산소 밸브를 열게 되면 산소가 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정상 연소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화염이 요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타고 있겠죠. 요렇게. 근데 역화라는 건 뭐냐면은 화염이 정상 연소가 아니고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화염이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 그걸 역화라고 하고, 그 다음 영어로는 백파이어. 뒤쪽으로 타고 들어간다고. 그 반대로 앞쪽으로 요 화염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앞쪽으로 확 뜨는 경우. 요런 거를 이제 선화라고 합니다. 선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역화하였을 때는 산소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해서, 역화는 뭐예요? 뒤로 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치를 손상시키고, 여기 밑에는 가스 호수와 산소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호수까지 화염이 타고 들어가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죠. 빵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화했을 때는 일단 산소 밸브부터 제일 먼저 잠궈줘야 돼요. 산소를 따라 가지고 화염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왜? 저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역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이것도 4번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6번에 밸브를 열 때에는 용기 앞에서 몸을 피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 7번에 아세틸렌 사용 압력은 1kg/제곱센치 이하로 한다. 해서 보통 저희 실습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게 되면 아세틸렌은 0.5kg 정도 열어줘요. 그리고 산소는 딱 10배, 5kg 열어줘요.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저희 실습장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연습할 때는 제가 아세틸렌은 0.5kg, 그 다음 산소는 5kg 정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작업하도록 제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사용 압력은 1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8번에 호수는 아세틸렌에 대하여 2kg/제곱센치, 산소는 절단용이 15kg/제곱센치의 내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에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이 일어난 행위는 언금하도록 한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정말 기초적인 안전관리예요. 자, 다음 10번. 산소 용기는 산소가 150kg/제곱센치의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는 것이므로 용기가 과열되거나 폭발되지 않도록 용기에 심한 충격, 마찰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요 압력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기에 충격이나 마찰을 주면 안 된다. 자, 다음 11번. 요거 11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1번에 별표 하시고 한번 봅니다. 토치 점화시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점화한 후 산소 밸브를 열며 작업 완료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고 나서 아세틸렌 밸브를 닫도록 한다. 자, 해서 요 말은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불을 붙일 때, 요 점화할 때죠, 점화. 점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점화할 때는 요 가스 밸브, 이게 뭐야? 아세틸렌 밸브. 그래서 요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그 다음 산소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가스가 있어야 일단은 불이 붙잖아요. 가스가 있어야 불이 붙는데, 만약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동시에 열게 되면은, 역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만 열게 되면 당연히 점화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 밸브를 먼저 열고, 화염을 탁 착화시키고, 처음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불완전 연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산소 밸브를 열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염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화염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완전 연소되는 화염, 안정적인 화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을 킬 때였고요. 불을 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순서와 반대, 산소를 먼저 닫고 그 다음 가스 밸브를 잠궈주는 형태. 잠글 때 이제 불을 끌 때는 반대죠.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왜? 그 토치 안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따라서 화염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백화이어 역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소 밸브를 먼저 닫고 가스 밸브를 닫아주는 겁니다. 불을 끌 때는.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실습하게 되면은 그 기능사 이론 합격하시고 실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안전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되죠. 물론 제 실기 동영상에 보시면은 좀 옛날에 찍은 건데 한 5, 6년 전에 지금 강의 찍는 그 한 5, 6년 전에 찍은 동영상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요 순서 반대로 설명해놨어요. 그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시정 글도 올려놨고 밑에다가 그 수정 글도 올려놨거든요. 주석으로.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요 순서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찍은 강의라서 제가 그때는 강의를 조금 잘못했던 거고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가스의 누설 검사는 비눗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요게 중요해요. 비눗물 별표. 모든 누설 검사는 비눗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막 섞여 나온다. 그럼 무조건 비눗물이야. 답은 90% 비눗물입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검사는 비눗물로 한다.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13번에 유해가스 연기 분진 발생이 심할 때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 이동 작업이나 출장 작업 시에는 용기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 15번 작업하기 전에 주위에 가연물 등 위험물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음 16번 압력 조정기를 산소 용기에 바꾸어 달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 핸들을 풀도록 한다. 자, 요 압력 조정 밸브인데 요 조정 밸브는 풀면은 압력이 빠져요. 그래서 산소 용기에서 조정기를 바꿀 때는 압력을 다 뺀 상태에서 바꿔라. 그 말이 요 밸브를 열어줘라. 요 말인 거예요. 자, 다음 17번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게 한다. 누출돼서 이제 그 작업장에 가연성 가스가 들어차게 되면 스파크가 탁 튀면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8번 용접 이외의 목적 즉 통풍, 조연 등의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산소는 조연성이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산소는 사용하지 마라. 자, 그럼 19번 충전된 산소병에 햇빛이 직사되면 압력이 상승되어 위험하므로 산소병은 햇빛이 들지 않는 장소에 두도록 한다. 요것도 뭐 당연한 소리인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줄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산소병을 뉘어놓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압 밸브에
나무를 받쳐놓도록 한다. 자, 그다음 21번 토치는 작업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2번 용기의 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는다. 용기 밸브, 모든 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닫아야 돼요. 왜?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압력이 팍 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압력 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용기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잠궈줍니다. 단 한 가지 빼고 안전 밸브. 안전 밸브는 뭐예요? 안전 밸브는 용기나 보일러 같은 데서 그 용기나 보일러에 엄청난 압력이 걸렸을 때 그 압력을 초과했을 때 팍 열려가지고 압력을 밖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서히 열린다? 그럼 보일러 벌써 터지겠죠. 그래서 팍 열려줘야 돼요. 안전 밸브만. 그 외의 밸브는 전부 서서히 그렇게 조작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23번에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나 과열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하도록 한다. 사실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역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열 보일러 같은 경우 과열되면은 공명한다 하잖아요. 땅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치 내에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뭐 기포라든가 아니면 가스가 보일러를 때리는 소리잖아요. 그게 띵띵 소리 나는 게 그 자체로도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밸브 잠그고 조금 기다렸다가 점검을 해보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451페이지에 24번 충전 용기는 빈 용기와 구별하여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도록 한다. 그 다음 25번 고무호수와 아세틸렌 병의 젬새는 항동 재료를 사용하고 구리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 요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아세틸렌 병의 젬새는 항동 재료로 사용하고 구리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아세틸렌이잖아요. 아세틸렌이랑 구리가 만나게 되면 아세틸라이드 자 아세틸라이드라는 물질이 발생해요. 글자를 너무 대충 썼나? 자 이렇게 아세틸라이드. 근데 요 아세틸라이드의 특성은 뭐냐면은 심심하면 폭발을 해. 수소만큼이나 위험해요. 그래서 아세틸렌과 구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아세틸렌이랑 구리랑 닿게 되면은 아세틸라이드가 되고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6번에 산소용 호수와 아세틸렌 호수는 색이 구별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고무 호수를 사람이 밟거나 차가 그 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호수가 찢어지면 가스가 누출되겠죠. 자, 그래서 아세틸렌 그 호수 같은 경우는 주로 적색을 사용하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녹색 호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동그라미 기억에 토치, 니은의 산소 용기, 그 다음 아세틸렌 용기 돼 있는데 얘들은 뭐 문제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52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커다란 6번 보일러의 안전관리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요 보일러의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요것도 개념만 잡고요. 꼭 필요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제가 딱딱딱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사고의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파열사고. 파열사고 뭡니까? 보일러 통이 탕 터지는 거죠. 보일러가 폭발하는 거를 파열사고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압력초가 줄 거 주시고 저수위, 과열 부식 등의 취급상의 원인과 제작상의 원인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원인은 파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서 밑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미연소 가스 폭발 사고 해가지고 미연소 가스라는 건 뭐냐면은 잔류하는 미연소분 오일 찌꺼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 찌꺼러기나 오일 찌꺼러기. 근데 얘들이 만약에 통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우리 그 가스 용접할 때 역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역화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요 미연소 가스예요. 미연소 가스. 그렇다면 한번 봅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통이 있고 노통. 이 노통 안에다 노통이라 적을까요? 노통. 그
그 다음 이쪽 편에 버너가 있다. 버너가 있다. 그럼 버너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염이. 근데 요 버너 같은 경우는 제가 건식 버너를 조금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건식 버너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가면은 그 보일러 점검하시는 분들,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들은 요 보일러를 요 버너를 보일러에서 떼내서 점검을 좀 많이 하세요. 정상 순서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요 건식 버너는 총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건식 버너가 되는 거고, 자, 요게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트랜스가 들었어요. 트랜스. 그래서 트랜스를 뭐 내부에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그리진 않고, 트랜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앞에 있는 요 삼지창 같은 녀석들 있죠. 요게 전극봉이란 말이에요. 전극봉. 그럼 임의로 제가 트랜스 그릴게요. 그럼 요 트랜스랑 요렇게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트랜스. 트랜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전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전극봉에 스파크를 틔워줘요. 그럼 전극봉이 세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기가 확 들어오면 스파크 다다다다닥 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풍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공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장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송풍기로 공기를 넣어줬고 트랜스로 불꽃을 틔워줬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래서 오일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일 노즐. 요게 이제 오일 노즐이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 이제 오일 탱크가 있겠죠. 오일 탱크가 있고. 자, 그럼 송풍기, 자꾸 이 송풍기 보고 송풍기라고 읽냐. 자, 버너의 작동 순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우선은 송풍기가 돌고요. 그 다음에 점화 트랜스가 튑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파크라고 적을게요. 스파크. 점화 트랜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에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작동 순서가 나와 있냐? 자, 우선은 송풍기를 돌려주고 공기가 지금 치출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 트랜스, 전극봉이 다다다다 튀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그 송풍기의 압력에 의해서 오일이 쫙 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 노통이 있다 칩시다. 불을 붙이기 전이에요. 불을 붙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연료를 먼저 넣었다. 연료를 먼저 넣게 되면은 이게 가스 연료일 수도 있고 액체 연료일 수도 있잖아요. 액체 연료가 이 통 안에 가득 차 있어. 연료부터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점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오일이 빵 터져버려요. 이거를 역화를 한단 말이에요. 역화. 이 내부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역화의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풍기가 먼저 돌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기 뒤쪽에 꿀뚝이 있잖아요. 꿀뚝이. 그러면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정지했을 때도 이런 미연소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요 미연소분들을 송풍기가 제일 먼저 돌면서 쫙 빼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럼 얘들이 쫙 빠지겠죠. 이 미연소분들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파크가 튀고 마지막 연료를 탁 공급해주면 어떻게? 정상연소가 되겠죠. 요 작업을 뭐냐면 송풍기가 제일 먼저 도는 거를 프리퍼지라 해요. 프리퍼지.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프리퍼지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역화가 일어나는 주원인 뭐였어요? 요 노통 안에 있는 미연소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로 좀 돌아갑시다. 너무 돌아왔는데 452페이지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미연소 가스 폭발 해가지고 줄 쭉 꺼주세요. 연소 계통에 미연소 가스가 충만 상태로 점화했을 경우 순간적인 미연소에 의하여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점화가 되기 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연소분 얘가 뭡니까? 결국은 오일 찌끄러기란 말이에요. 가스 찌끄러기. 얘들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폭발 사고의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에 보일러 사고의 원인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위에 파열 사고에서 나왔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제작상의 원인, 취급상의 원인 나오는데 뭐 그 나오는 내용 제목 그대로인 거예요. 제작상의 원인은 뭐겠어요? 제작상의 원인. 제작, 보일러를 만들 때
뭔가 재료가 불량하다거나 용접을 잘못했다. 근데 이 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납품을 했어요. 그럼 그쪽에 가서 빵 터져버리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제작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취급상의 원인은 뭘까요? 보일러는 아주 잘 제작이 되어 있어요. 수압 테스트도 잘 통과했고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일러 운전자가, 보일러 관리자가 압력 체크도 안 하고 수위 체크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온오프만 시키는 거죠. 온오프 시키고 검침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어느 순간 압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압력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수위가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발생되는 사고들은 뭡니까? 취급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취급상의 원인. 운전자가 잘못한 거. 그래서 제작상은 뭐예요? 제작자가 잘못한 거. 그 다음 취급상은 뭡니까? 운전자 잘못.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예. 취급상의 원인이라는 거는 운전자의 잘못. 그래서 줄 쭉 꺼주세요. 제작상의 원인 해가지고 재료 불량, 강도 불량, 설계 불량, 구조 불량, 부속기기 설비의 미비, 용접 불량 해서 좀 싼 재료 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취급상의 원인 보시면은 요것도 줄 쭉 껐습니다. 압력 초과, 저수위, 급수 불량, 부식, 과열, 미온소 가스 폭발 사고, 부속기기의 정비 불량 해서 이제 운전자가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큰 동그라미 3번에 보일러 사고 발생이 쉬운 시기. 그래서 보일러 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 시간적으로도 어때요? 우리 그냥 운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전사고, 자동차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밤이란 말이야, 밤. 늦은 시간. 왜? 졸음 운전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인운전 시, 사람이 없을 때, 그럼 조종자의 교대 전후, 요때는 좀 관리가 미흡해지겠죠. 그 다음 증기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 정전 또는 정전 후 재통전 시 해서 정전됐다 다시 켜질 때, 정전됐을 때는 보일러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밸브도 이제 순환 펌프의 밸브 빼고는 다 잠궈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일러가 정전이란 건 뭐예요? 보일러를 내가 끄지도 않았는데 지가 꺼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통전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빡 불이 붙어버리겠죠. 불이 갑자기 붙으면서 압력도 확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 보일러는 부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 시에는 모든 전류, 모든 거를 꺼줘야 된다. 자, 그다음 노후된 보일러, 이건 당연한 거고,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때, 그럼 7번에 점화 소화 후의 30분 사이에, 그 다음 야간에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다른 임무가 과중할 때, 사람이 피곤할 때겠죠. 그 다음 음주 작업한 후,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취급자 이외의 보조자가 조종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선임자가 아니고, 좀 이제 초짜들 있잖아요. 신입들이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위험이 조금 높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속 운전을 자주 할 때, 요거는 자주 켰다 껐다. 그럼 보일러도 부하 걸리겠죠. 자, 그 다음 453페이지. 각종 사고의 원인 해가지고 나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취급자 조작상의 원인, 그 다음 가운데 좀 보면 동그라미 2에 취급자 사전 점검상의 원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조작상의 원인이란 건 뭐냐면 보일러 사용 중에 보일러 가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것들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취급자 사전 점검상, 요건 뭐예요? 사전, 보일러 운전 전에 내가 미리 봐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위에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취급자 조작상의 원인, 요거 줄 좀 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줄을 좀 꺼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수위 유지, 수명계 감시해가지고 요거 뭐예요? 운전 중에는 보일러 가야 되니까 수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저수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위를 미리 수시로 계속 감시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점화 및 소화, 화염 감시 등 해서 정상 운전일 때는 화염이 고르게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갑자기 화염이 꺼졌다. 그럼 어딘가 이상이 생긴 거죠.
실화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미온수분에 의해서 폭발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화나 소화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댐퍼의 조정 및 개폐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기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연소가 잘 될 수 있게 알맞은 공기량을 공급해 주도록 그런 거를 감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리을에 버너의 조정, 요거는 화염 조정 역화 방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미음에 관수의 분출 해가지고 시간, 그 다음에 회수, 분출량 돼 있는데, 자, 관수의 분출이라는 건 뭐예요? 보일러 안에 있는 스케일이라든가 유지분들을 빼주기 위해서 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분출 작업은 보일러의 부하가 50% 이상일 때 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안 그러면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운전상의 우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비읍에 각종 밸브의 조작, 그 다음에 급수 관리, 급유 관리, 무인 운전 요런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취급자 사전 점검상의 원인 해서 요것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줄 좀 꺼주세요. 그래서 사전, 운전 전에 급수 개통, 이 펌프나 인젝터 같은 것들, 뭐 어디 밸브 고장났다거나 막힌 게 있는지, 니은, 급유 개통 뭐예요? 연료 개통이잖아요. 연료, 노즐에 어디 막힌 데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운전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귿에 송풍기 및 댐퍼. 송풍기는 왜? 운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팬이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고 있는데 그거 손댈 수가 있다 없다?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운전 전에. 그 다음 리얼에 화염 상태 및 버너. 요것도 이제 버너 같은 경우도 한번 점화 전에 정상 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켰다 껐다 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봐준다는 의미예요. 자, 다음 나머지 읽어보면 미음에 연소실 및 전열면, 수면계, 저수위 안전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그 다음 자동 연소 차단 장치, 안전 밸브 및 각종 밸브, 온도계, 압력계, 효율 등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큰 동그라미 5번 각종 보일러 사고 원인 및 대체 해서 이제 뭐 보시면 보일러 과열의 원인,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보일러 과열 방지책, 그 다음에 이상 감수 원인, 이상 감수 시 응급 조치 해가지고 나옵니다. 얘들은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항목들을 싹 다 이렇게 묶어서 별표. 그래서 보일러 과열 원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열 방지 대책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묶어서 별표해 주고, 그 밑에 거 이상 감수 원인, 이상 감수 시 응급 조치도 다 묶어서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얘들은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453페이지에 동그라미 1 보일러 과열의 원인, 보일러가 열을 받는 원인이죠. 그래서 기역 보일러 이상 감수 시 수위가 떨어질 때 당연히 과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동내면의 스케일 생성 시 요 스케일이 농축돼 가지고 열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이 생성됐을 때도 과열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 보일러 수가 농축되어 있을 때 이때도 뭐 스케일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열이 발생된다. 그 다음 보일러 수의 순환이 불량할 때 당연히 어딘가에 막혔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니까 한쪽이 과열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요? 보일러잖아. 그 다음 미음 전열면에 국부적인 열을 받았을 때, 국부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만 해주면 돼요. 자, 다음 454페이지에 보일러 과열 방지책. 우리가 보일러 과열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면은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에 보일러 수위를 너무 낮게 하지 말 것, 그 다음 보일러 동내면의 스케일 생성을 방지할 것, 보일러 수를 농축시키지 말 것,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할 것, 그 다음 전열면의 국부적인 과열을 피할 것. 뭐예요? 원인의 반대. 그게 방지책이 되는 거죠. 쉽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상 감수의 원인. 이게 뭐예요? 이상 감수, 물이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는 원인.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에 수면계 수위를 오판했을 경우, 니은까지 수면계 주시를 태만히 했을 경우, 이거 뭡니까? 운전자가 관심이 없는 거야. 보일러 운전 중에 수시로 수위를 점검해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켜놓고 딴 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 누수가 생겼다. 그럼 수위가 쭉 빠지는데 관심 없이 그냥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이상 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보일러가 과열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분출장치 개통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됐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지. 그 다음 급수펌프 고장일 경우,
급수펌프 고장이면은 보일러 내부로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수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수면계 연락관이 막혔을 경우, 막혔으면은 어떻게? 수면계 연락관이 막혔다는 거는 우리 수면계가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 수면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수면계가 뭐라고 해야 되노? 정확한 수위를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이 되는 거예요. 수위를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계 연락관이 막혔을 경우.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 이상 감수 시 응급조치 해가지고, 요것도 묶어주고, 별표. 연료의 공급을 중지하고 댐퍼를 닫는다. 그렇죠. 수위가 감소했을 땐 과열이 되기 때문에, 연료를 일단 중지하고 댐퍼를 닫는다. 이거 뭡니까? 일단은 보일러를 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공기의 공급을 중단한다. 수위의 확인을 실시한다. 증기 밸브, 안전 밸브를 수동으로 주의 깊게 열고 보일러 압력을 점차로 내린다. 그 다음 다른 보일러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다른 보일러까지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과열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감수의 원인을 확인한다. 까지. 그래서 다 뭐예요?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포밍, 프라이밍, 발생 원인과 방지책에서, 자, 포밍과 프라이밍이 뭐냐면은, 포밍이라는 거는 뭐예요? 물 거품, 거품이 생기는 거. 보일러 안에, 보일러 수 안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거품이 생기는 걸 포밍이라 하고, 프라이밍이 뭐냐면 그 거품들이 튀어오르는 거. 비수를 프라이밍이라고 해요. 거품들이 튀어오르는 현상. 그래서 얘들의 원인이 뭐냐? 그 밑에 보시면 발생 원인. 주증기 밸브를 급히 열 때, 주증기 밸브를 급하게 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거품이 비산될 수도 있고. 그 다음 2번에 고수위로 운전될 때, 수위가 높으니까 당연히 비수 현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증기 부하가 과대할 때, 부하가 클 때, 그 다음 보일러 수가 농축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보일러 수 중에 부유물, 유지분,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었을 때 포밍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방지책은 그 반대죠.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천천히 개방할 것, 정상 수위로 운전할 것,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운전할 것,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할 것, 그 다음 보일러 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부유물, 유지분, 불순물을 제거할 것.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된다. 저 다음에 455페이지 냉동기 안전관리 해가지고 냉매 용기에 취급 나오죠. 이것도 묶어서 별표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충전 용기에는 넘어짐 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 줄 쫙 꺾고 별표. 얘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그래서 용기는 무조건 40도보다 낮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압력이 올라가고 잘못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에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는 곳에는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휴대하지 아니할 것. 휴대용 손전등은 괜찮은데 등화 뭐예요? 등화. 불 피워서 들어가는 등불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가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는 곳인데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불씨에 의해서. 자, 그 다음 4번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캡을 씌울 것. 뚜껑 씌워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5번에 충전 용기의 표시는 지워지면 즉시 다시 도색할 것. 그래서 충전 용기는 색깔로 무슨 가스를 충전해 놨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도색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는 끝이 나고 넘어가 보면 이제 문제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456페이지 단원 복습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6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율 중 연천인율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우리 연천인율 배웠었죠? 연천인율 해서 이게 뭐였습니까? 1년간 근로자 1000명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수 또는 뭐 재해 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뜻을 한번 더 적어드리면 근로자 1000명 기준 1년간 발생한 사상자 수.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사상자가 재해자니까 곱하기 몇 명, 100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0.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안전모를 착용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안전모는 뭐예요? 뭔가 날라와서 머리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떨어져서 잘못 머리가 이렇게 땅에 박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게 날라와서 감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1번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 추락의 위험 경감, 그 다음 물체의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요거는 맞아요. 1, 2, 3번 맞고, 4번에 보시면 분진에 의한 재해 방지되어 있는데, 분진이 많을 때 쓰는 거 방진 마스크였죠. 그래서 요 관계없는 거는 4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답은 4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안전모의 무게는 얼마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3번 440g. 자, 그 다음 4번 문제. 수공구인 망치의 안전작업 수칙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작업 중 해모 상태를 확인할 것. 그렇죠. 작업 중에 해모가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금이 가거나 그래서 확인해줘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당금질한 것은 처음부터 힘을 주어 두들길 것 돼 있는데, 망치질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못을 요렇게 대놓고 살살 때리죠. 살살 때리다가 못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땅땅땅 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힘을 주어 때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3번 장갑이나 기름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을 것,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4번에 해머의 공동작업 시에는 서로 호흡을 맞출 것,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4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연사기의 받침대와 숫돌차의 중심 높이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요거 답은 1번입니다. 서로 같게 한다. 자, 다음 6번.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컨베이어 등의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컨베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공장에 가면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 생산 라인은 뭐예요? 위에 이제 물품들이 있고, 물품들이 요렇게 이동을 하죠. 컨베이어에 의해서. 컨베이어 뭐예요? 요렇게 돌아가면서 물품을 이송시켜주는 장치들. 그런 거를 컨베이어라고 하는데, 컨베이어에 사람의 신체가 말려 들어갔대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꺼야지 정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 비상정지장치. 위험할 때 바로 정지시켜줘라. 비상정지장치 2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작업 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에 돼 있는데, 안전대라는 거는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게 안전대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뭐 아시바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전대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 착용한다. 요건 내열 보호구입니다. 내열 보호구.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다른 건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도 사람이 추락할 때 머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눈에 쇳가루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보안경. 그 다음에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안전관리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모두 진도가 끝이 납니다. 이로써 기능사 같은 경우,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는 모든 이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